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은 블룸버그 리일드 방송을 이제 6월 24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 그 포트를 어느 정도 미세 조정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조정 사항하고 이런 것들을 표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되는 브레인스토밍 이 부분을 이제 후반에 좀 넣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략의 큰 부분은 이제 공격 비중이 63이었는데 58로 줄였고요. 수비를 이제 42%로 좀 늘렸습니다. 사유는 그만큼 수비 자산들의 가격이 굉장히 싸졌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기체의 그런 회사체, 즉 한 5년에서 10년물 사이죠. 그런 회사체 이자율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 가격 매력도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하방 경직성, 즉 경기가 위기에 왔을 때 경제가 이제 안 좋아졌을 때 반대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동안에 이제 그런 상관관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좀 늘리자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줄이자고 한 건 유동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Closed End Fund ETF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자산, 그 다음에 산업재입니다. 산업재 5% 비중에서 1% 줄이자고 했고 실질 자산은 한 1.5% 줄이자. 6월 26일인데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렇게 했고 여기서 생기는 5%의 이제 비중 축소를 점진적으로 미국의 중기체를 매수하는데 좀 쓰자. 요 안에는 이제 미국의 국채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채도 있습니다. 회사채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보면 요 정도면 지금 한 4%대 그런 이자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율로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종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제 비중을 좀 줄이는 거죠. 요 자산들은 전쟁에 어떻게 보면 수혜주이기 때문에 종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줄이자는 얘기고요. 반대로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수 있고 더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지금 주식 가격이 상당한 규모로 반등을 했지만 구조적 위기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배제는 못하는 거죠.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좋았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식보다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좋았지만은 경기가 만약에 마일드하든 좀 약간 강력하든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국채와 회사채를 비중을 좀 더 늘리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신분열적인 확률론적인 사고죠. 전쟁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원자재와 관련된 이런 투자 자산들을 좀 약간은 줄이고 방사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약간은 줄이지만 반대로 전쟁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역으로 이런 안전자산 비중을 좀 늘린다. 좀 아이러니한 거지만 이렇게 이제 투자의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우리가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그런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실상 이번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한 이익을 가져갔다. 상대적으로 손실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반대 진영이 좀 손실이 있는 것 같다. 유럽은 상당한 규모의 손실, 또 미국도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냉정하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감당이 안 되는 팩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양털깎기를 당하지 않을 수준으로 실력이 올라선 것 같습니다. 1980년대 그 플라자 합의를 당했던 일본과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 변동성 장세를 즐기고 싶은 만약에 이제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기 혹은 장기 투자자라면은 JP모건의 그 6월 6일 날 방송, 이것도 링크로 이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6일 날 방송에서 JP모건 채권 투자자가 6월 말쯤에 대규모 자금이 회사채 시장과 미국채 시장 그리고 심지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함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요 얘기와 요 얘기는 상충되는 건데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올린 팟캐스트의 후반부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후반부에 정치에 관한 얘기와 국가 전략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이번에 블룸버그 마스터즈 인 비즈니스에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유럽은 그 에너지 위기에 완전히 직면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담부가 지금 부도 위기에 있고, 결국에는 유럽의 담부, periphery라고 해서 이제 이태리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그런 국채 가격의 급격한 하락, 그 다음에 이제 EU 22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 매듭이 안 된 거죠. 소위 얘기해서 독일 국채를 팔고 독일 국민에게 사실 이자 부담을 더 지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들, 독일 국채를 팔고 이태리 국채를 예를 들어서 사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과연 유럽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얘기. 미국은 결국에는 맥도날드든지 수많은 기업들이 러시아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자산들, 그 에너지 기업들에도 투자를 했죠. 그래서 블랙록이나 뱅가를 통해서 이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미국의 그 연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이제 손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자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라진 거니까요. 그리고 그건 미래 현금 흐름을 사실 끊어버린 거기도 하죠. 미국의 리더십에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의 지위는 확실하게 이번에 더 약화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것, 이것이 결국에는 달러의 약화로도 또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장기적으로 좀 미국이 전략적 사고에 있어서 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고, 좀 이런 부분이 미국의 리더십이 줄어드는 게 결코 우리나라 같은 그런 중소 국가에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중국은 이번에 확실하게 저렴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받으면서 달러 의존도를 하락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는 입으로만 립서비스는 하고 실제로는 전쟁에 사실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전략을 추구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은 가져왔습니다. 러시아는 600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그 러시아 내의 외국 투자 지분을 무상으로 사실상 취득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물론 본인들이 다른 나라 또 뉴욕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달러 이런 것들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접근 권한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만큼 러시아 내 알짜 자산들을 공짜로 다시 갖고 오게 된 그런 아이러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엄청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정치에 개입해서 마침내 힐러리 클린턴을 패배시킨 효과를 트럼프 당선과 미국의 양극화, 그리고 무능하다고 얘기한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이런 지금까지 흐름을 가져온, 미리 예측해서 한 발 앞서서 전략적인 어떤
한 수 한 수를 바둑으로 치면 두지 못한 그런 바이든까지 이끌어낸 러시아의 어느 정도의 그 미국 대선 개입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요거는 장기 게임이었죠. 그러니까 10년을 보고 한 게임에서 러시아가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오히려 지금 이기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프레프리들의 그 국가 부채 150%부터 200% 넘어가는 그런 나라들의 그런 문제들, 결국에는 말씀드렸지만 페트로달러의 지위 약화, 에너지를 갖다가 루블화 및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전기차 및 반도체 굴기에 어느 정도 이제 성공한다는 점, CATL이 1000km 이상을 가는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비아드의 마켓 쉐어가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의 반도체라도 가격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전기가 싸니까요. 물도 싸고, 그런 부분에 이 국가 경쟁력의 상승, 중국, 이 부분이 좀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유대 자본에 이제 더 이상 양털 깎기를 당하지 않을 수준으로 중국이 이번 위기를 잘 관리했다는 게 뼈아픈 건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의 실력, 결국에 중앙은행의 실력에서도 지금 혹시 밀리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았다고 이제 믿고 싶은데요. 그 정도로 지금 굵직굵직한 판단에 있어서 중국의 종합적인 미래 예측력이 더 미국을 앞서가면 어떡하나,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결국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긴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탐욕을 제어했고 부동산 버블을 제어했습니다. 지금 물가 수준이 중국은 2%대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결국엔 이제 에너지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탐욕을 굉장히 제어를 잘 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탐욕에 젖어서 버블을 일으켰을 때 달러를 싹 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경제가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강했다고 하면 타격을 받는 건데요. 달러의 의존도도 낮아졌고, 그리고 대중의 탐욕도 공산당이 사전에 좀 제어를 했다는 게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전략 광물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아프리카의 철광석, 대규모 철광석부터 해서 코발트까지 온갖 전략적 광물에 대해서 아프리카, 남미 다 투자를 하고 있고, 호주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줄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호주에 대해도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해온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호주의 상당 부분의 권력층도 사실 중국 자본의 이제 그 단맛을 본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전기차를 전환에 완전히 성공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전환 그런 가속도는 지금 붙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인 가스를 공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굴기도 절반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참 국내 기업들에게 안 좋은 여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1000조 이상을 스크럼을 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헤지펀드들이 전략을 짠다면, 저 같으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원자재들을 숏하면서 원자재가 안정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채권을 좀 매수를 하고 주식을 좀 사자 해서 채권 가격이 안정하면서 조금 올라오고, 그죠? 이자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는 것을 용인을 하거나 부추긴 다음에 변동성을 이제 사전에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저렴해진 풋옵션하고 변동성 지수로 이제 매집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 자금과 포지션을 이용해서 원자재 롱을 한번 크게 때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채권하고 주식 숏 포지션에서 굉장한 이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겠죠.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번 판에는 미국 개미들도 투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상당한 규모의 개인 자금들이 이제 털렸죠. 사실상 이제 capitulation, 항복이 있었고요. 그 싸진 그 지분을 아무튼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상당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 말 이렇게 보면 아무튼 한 번의 투매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P 모건의 얘기는 우리가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 이번 주에 이제 연준에서 한 거 보면 JP 모건이 굉장히 좋은 이제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번이 이제 진바닥은 아닐지라도 장기 투자자 5년 이상의 이제 그 장기적인 시계열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채권 같은 게 특히 매수의 기회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요새화된 대차 대조표를 은행은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런 위기에 몸집을 불려왔던 JP 모건인데요. 6월 말 대규모 기관 자금 및 자금이 이제 채권하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고 이제 법 밀러가 콜을 했는데 그걸 6월 6일 날 콜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리일드 방송 나와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6월 한 15일부터는 수많은 이제 장기 자금들이 미국의 회사채와 국채를 매수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JP 모건의 그 하우스 뷰는 우리가 이제 물론 아이고 이거 팔아야 되니까 이거 좋습니다 하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가 2008년도에 그랬죠. 근데 JP 모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골드만삭스하고 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콜을 가장 먼저 한 이제 IB로서 그리고 또 미국 산업재 회사채 시장의 이제 건전성을 또 이제 제대로 확인한 그런 IB로서 그런 과거에 올해의 그런 전례도 있고 전통의 강자이기 때문에 JP 모건이 이제 매수할 만하다고 했으면은 분할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린 팟캐스트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나온 걸 봤는데 결국에는 정치와 국가 전략에 대한 토론 없이는 주식 투자에 대한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런 문화가 생성되기 힘든 우리나라의 구조 함부로 입 놀리다가는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그리고 매출도 엄청난 그죠 정치적인 스탠스를 노출하는 게 그죠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런 위험이 있는 한 좀 건전한 주식에 대한 토론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이런 기사와 또 이런 전략과 이런 정치적인 부분과 이제 그 자산시장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해석해내는 기사들과 그런 토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 공부를 하는 것이 투자를 위한 성공의 쉬운 길이죠. 국내에선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적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Masters in Business에서 부동산 이분 간평사이자 이제 컨설팅 회사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에서 이제 대학원생들도 가르치는데 지금 좀 역설적으로 contrarian view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1년 후죠. 1년 후 2023년 6월 이후에 이제 미국의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2008년도 이후로는 정확히 이제 미국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미국 금융시장하고 거의 동행하는 한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이때 내년 중반기 이후에 경매 및 공매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미리 좀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좀 여러 가지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자산 배분을 그에 따라서 좀 변동한 그런 사유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